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디펜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디펜서 게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RPG 게임에서 배경이 끝까지 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더 이상 옆으로 못 가잖아요. 위로도 못 가고. 그것처럼 우주 배경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배경이 더 이상 옆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는 이 빛이라는 애도 이 화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번 막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활용을 하시면 RPG 게임 만들기를 하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애한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시가 돋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가시가 발사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폭탄을 피해 다녀야만 나에게 가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그리고 폭탄에 빛이 닿으면 뭐 에너지바가 하나씩 줄고 다 줄었을 때는 뭐 게임이 끝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빛하고 가시를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폭탄, 에너지바, 그 다음엔 게임 오버와 우주를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항상 중간에 있을 겁니다. 얘가 다른 게임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다른 애들이 움직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빛은 가만히 있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크기는 항상 더 커지지 않도록 30 정도로만 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커서 게임을 할 때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만약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쓸 키보드는 방향키예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지금 이걸 하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위쪽과 왼쪽 또는 위쪽과 아래쪽, 위쪽과 오른쪽, 아래쪽과 오른쪽 이런 식으로 누르면 배경에서 대각선으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키를 눌렀을 때, 아래쪽 키를 눌렀을 때 복제 하나 할게요.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또는을 또 쓸 겁니다. 이거 누를 수도 있고 저거 누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각각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색깔을 좀 바꿀 건데 색깔이 얘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하고 초록색만 쓸 수 있게 그냥 다음 모양으로 해주셔도 돼요. 0.1초 정도 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0.1초 정도 보인 다음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건데요. 내가 키보드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원래 빛 노란색 모양으로 나타나게 할 겁니다. 노란색 모양으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이거 다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노란으로 해주고 흐름은 0.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얘는 색깔을 계속 바꾸게 될 거예요. 어떤 색깔로? 내가 지금 노란색이니까 초록색으로 바꾸고 내가 안 눌렀을 땐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저 글자 때문에 글자를 좀 치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면 얘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내가 누르고 있으면은 뭐 빨강색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키보드를 눌렀다고 해서 키보드가 계속 눌린 걸로 얘가 판단하진 않아요. 눌렸다 끊겼다 눌렀다 끊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시를 할 건데요. 가시는 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할 건데요. 가시가 얼마 만에 나타나게 할 거냐면 13초 정도 되면은 13초 넘어가면 그러니까 13초 정도가 되면 가시가 생성되게 될 거고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다시 생성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시를 생성하기 위해서 변수가 좀 있어야 돼요. 속성에서
변수에 보시면은 지속시간, 가시생성, 에너지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변수 누르셔서 변수 추가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제 파일을 갖고 오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놔서. 가시생성은 말 그대로 13초 간격으로 우리가 가시가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폭탄을 터뜨린 거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게임에서 좀 버텼냐를 보기 위해서 지속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내가 돌아다니다가 폭탄에 닿으면 에너지가 하나씩 감소되는 겁니다. 그럼 블럭으로 돌아와서 코딩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속시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속시간 처음부터 시작할 거니까 0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시 생성도 해야 돼요. 가시 생성도 13초부터 하나씩 생길 거니까 0으로 해줘야겠죠. 하지만 지금이 뭐 13초가 됐는지 10초가 됐는지는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변수는 숨겨놓을 겁니다. 누구만? 가시 생성만. 지속시간은 숨기시면 안 돼요. 플레이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양은 버튼 아래, 버튼 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방향이 0, 이동 방향이 0이죠. 얘가 이동 방향과 방향이 다른 거를 쓰시면 가시 생성할 때 동그랗게 꼽힌 것처럼 만들 건데 이 두 개가 다르면 날아갈 때 방향이 좀 틀려져요. 그러면 코딩을 좀 다르게 또 하셔야 돼요. 방향을 뭐 이동 방향을 방향하고 똑같이 해주신다거나 방향을 이동 방향하고 똑같이 해주신다거나 둘 중에 하나 코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위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생김새에 방향 버튼을 위 모양으로 바꾸게 해주시고요. 복제를 할 거기 때문에 모양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복제가 될 때 항상 빛의 위치에서 복제가 될 거기 때문에 위치를 빛으로 해주셔야 돼요. 빛의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해놓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나는 처음부터 이것까지 다 갖고 오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가지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갖고 오면 이 중심점이 항상 여기 중간이나 이 아래쪽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을 중심으로 얘가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이 중심점을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내려놨어요. 이 공을 중심으로.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꽃을 만들다 하더라도 요 간격은 유지하면서 꽃이 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만들었던 이 꽃 모양이 안 나오던데 하시면 이 중심점을 옮겼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빛의 위치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제 복제본을 언제 만들 건지 조건을 좀 줘야 돼요. 우선은 1초 정도 잠깐 기다리고 1초 기다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가시를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가시 생성이라고 1만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가시 생성을 1만큼 올려줄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되죠? 가시 생성인 내가 지금 13초를 넘겼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가시를 생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시 생성을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가시 생성이 이 시간이 13초가 넘었다. 그러면 가시를 생성을 할 겁니다. 13번 반복해서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크기나 각도를 정했기 때문에 13번인 거고요. 크기를 더 작게 한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혹은 각도를 더 촘촘히 한다거나 할 경우에 13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해주신다거나 줄여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저는 30도씩 하니까 딱 꼽힌 것처럼 돼서 30도씩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30도씩 회전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13개가 다 핀 거예요, 꽃이. 그러면 가시 생성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꽃이 다 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0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13번 다 피고 나서 13번 필 수 있도록 복제를 해줘야 돼요. 13번 복제하면서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번 다 꽃을 핀 다음에 에너지가 아니라 가시 생성을 0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야 또 시간을 보내고서 또 가시를 생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가시 생성이 됐는데
바로 또 13초를 기다렸다 또 만들면 게임이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 13초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가시 생성을 만들 거예요. 뭐 굳이 가시 생성이라는 이 시간을 만들었냐, 그냥 13초 기다리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뭐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복제가 되면 여기에서 복제가 됐을 때, 야, 복제가 됐을 때 방향 돌리면 안 되냐? 내가 왜 복제할 때 이 방향을 돌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향을 회전하는 거를 복제본에다 생성했을 때 회전을 시켜버리면 원본에서 방향을 돌리고 또 원본에서 방향을 돌리잖아요. 근데 복제된 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누가 서 있는데 그걸 복제를 하고 나서 방향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회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제본에 놓으면 복제본이 회전이 되는 거예요. 원본이 회전하면서 복제가 돼요. 꽃이 피고요. 복제본에 넣으면 같은 위치에 꽃잎 하나만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회전을 시키면서 뭔가 만들고 싶다면 원본을 돌려줘야 된다. 이쪽은 원본이고 얘는 복제본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김새를 모양을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꽃을 왜 피우냐면, 이 가시를 왜 만드냐면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꽃이 날아가게 할 겁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언제까지? 벽에 닿을 때까지 날아가게 할 거예요. 벽에 닿을 때까지. 아니, 왜 폭탄에 닿을 때까지 날아가게 하지?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얘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벽에 닿을 때까지, 화면에 보일 때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아니죠.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할 거냐? 벽에 닿을 때까지 이동 방향만큼 움직여라. 가시는 이동 방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각도가 이동 방향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이 가시 모양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제대로 날아가요. 이 방향이 다르면 얘가 약간 이게 삐뚤어져서 날아가서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X냐 Y냐 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방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방향대로, 내가 꽃을 피운 그 방향대로 가시가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폭탄이 사방에서 나타났을 때 다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만큼 움직이다가 폭탄에 닿으면 어떻게 할 거냐? 터져야 돼요. 폭탄에 닿으면 가시는 사라져야 돼요. 폭탄은 터지고, 폭탄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폭탄에 닿으면 0.1초 정도 있다가 사라져라, 삭제해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삭제하면 안 되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0.1초 꼭 기다려야 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0.1초를 기다리지 않으면 폭탄에 닿은 거는 눈으로 내가 봤으니까 알지만 컴퓨터는 그 순간 모를 수 있어요. 가시 혼자 알고 폭탄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닿고 나서 터져라 라는 개념으로 0.1초. 0.1초를 안 넣으면 이 모습을 했을 때, 이 블럭이라고 했을 때 이 화살표가, 이 마우스가 여기까지 왔을 때 닿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는 아는데 폭탄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1초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화살표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왔을 때 닿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폭탄이. 근데 0.1초 기다리면 이만큼 조금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0.1초를 기다리면 이렇게 해줘라. 그 벽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벽에 닿으면 뭐 누구랑 닿았는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에 닿았을 경우에는 나 자신을 좀 삭제해줘라. 벽에 닿았을 때 이 블록 아래다 놓으셔야 됩니다. 벽에 닿았으니까 하면 나를 삭제해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 버텼는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1초 간격으로 지속 시간을 올릴게요. 이건 뭐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플레이어가 볼 수만 있게. 제가 등수 올리는 것도 다 올려드렸잖아요. 강의를. 여기에다가 이런 지속 시간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 플레이어 이름을 받으면 랭킹을 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랭킹이나 이런 것까지 여기다 넣지 않는 이유는 그럼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기본적인 강의들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도 여기다 접목해서 더 완벽한 코딩을 한번 완성해 보시고요. 이런 게임이나 코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하고 하다 보면은 더 완벽한 코딩이 돼요. 더 재밌는 코딩, 게임도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폭탄이 가시가 날아가는 것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코딩을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에너지바가 다 지나가고 나면 게임이 종료가 되겠죠. 게임이 종료가 될 때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를 띄울 건데 이 메시지가 띄워질 때 가시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날아가지 않도록 게임 종료 신호를 받으며 자신의 다른 코드를 전부 다 멈출 겁니다. 모든 코드 멈추게 하셔서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보이기를 꼈네요. 여기 숨기기입니다. 숨기기. 네. 버튼 방향 위 모양으로 숨기기예요. 숨기기. 제가 지금 가시가 왜 보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가시가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가시 생성을 숨기지 않았나요? 가시 생성 숨기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보이기로 했네요. 가시 생성 숨기기로 해주셔야 돼요. 가시 생성 숨기기. 제가 아까 말할 때 숨기기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보이기로 했나? 네. 그럼 13초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꽃이 필 겁니다. 네, 이렇게 꽃이 피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렇게 날아가게 하면 돼요. 방금 보셨죠? 폭탄에 닿았을 때 여기까지 안 날아가고 여기서 끝나고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서 끝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속 시간을 제가 이 부분도 또 정하기로 했네요. 더하기로 하셔야 돼요. 더하기. 에너지 더하기 1. 네, 에너지가 아니죠? 지속 시간. 지속 시간이 올라가는 모습이 안 보여서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실수로 블럭을 잘못 넣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블럭을 넣었네? 이렇게 아이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코딩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여유를 좀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좀 고쳐봐야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코딩 능력을 조금 향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몇 초가 지나야 또 한 번 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또 생겼죠? 한번 폭탄 잘 보세요. 하면 없어지죠. 지금 폭탄 터지는 모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다음 시간에 폭탄을 하면은 얘가 닿았을 때 터지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폭탄과 또 그 에너지바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